얼마 전 유출된 미 국방부 보고서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조립만 하는 나라로 보고 있었던 미국 방산업계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한국을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한국의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파견된 미국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베테랑 감사관 줄리언 하트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30년 경력의 이 냉철한 전문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 지원이 필요한 나라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닷새간의 현장 조사 후 그가 본사에 보낸 보고서는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충격적인 결론 때문이었어요. 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믿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 나라의 진짜 실력이 보이죠. 30년간 항공 엔진 감사 업무를 해오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낯선 침묵이었어요. 미국과는 다른 무언가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죠. 논밭이 지나가고 비닐하우스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남쪽으로 4시간을 달려야 한다고 했어요. 휴대폰이 벌컥 진동했습니다. 본사 칼 로원 부사장의 음성 메일이었어요. 줄리언, 기술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처럼 작성해줘. 우리 입장에서는 파트너십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기억이 스르륵 되살아났어요. 정치적 보고서에 타협했다가 프로그램이 사고로 이어졌던 그때 말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제 책임은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보고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차창 밖 어둠이 깊어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한때 엔진을 사던 나라였죠. 라이선스 조립이나 하던 곳이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자 개발한 전투기 엔진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KF-21이라고 부르는 기체의 심장부를 직접 보러 온 거였죠. 정말 가능할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출장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서류들을 꺼냈어요. 원래는 이틀이면 끝날 일정이었습니다. 데이터 몇 개 확인하고 형식적인 검토 보고서 작성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칼 부사장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 평가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제거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아직 부족하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원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가로등이 드문드문 나타났다가 사라졌죠. 정말 이런 곳에 엔진 시험장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엔진 시험장을 봐왔거든요. 네바다의 끝없는 모래밭, 텍사스의 메마른 평원 같은 곳에서요. 그런데 여기는 논소리와 밤의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볼펜 뚜껑을 딸깍 돌려 잠갔어요. 제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하는 습관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의식 같은 거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어도 말이에요. 제가 본 데이터가 진실이라면 그대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타협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앞쪽에 초소 같은 건물이 보였어요. 도착했습니다라는 운전기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나와서 맞이할까 싶었는데요. 초소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도현입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과장된 환대도 없었고 어색한 영어도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였는데 저에게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들렸죠.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먼 하늘에는 별빛만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명록 고문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도현이 말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록히드나 보잉 시설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돈되어 있었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았죠. 숙소로 안내받은 방은 단순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잠긴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세계 수준의 항공 엔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예요. 제가 믿는 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니까요. 볼펜을 다시 한번 돌려 잠그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밤바람 소리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어딘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산자락이 연한 안개에 쌓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세수를 하고 간단히 정리한 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안전수칙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몇 명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죠. 어제 만났던 장도현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식사 드세요. 서 고모님이 8시에 오신대요. 한식이었지만 입에 맞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었어요. 미국 출장에서 먹던 샌드위치와는 차원이 달랐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야 이곳의 전체 모습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여러 동의 건물들이 산비탈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로 포장도로가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멀리 활주로 같은 긴 콘크리트 구조물도 보였습니다. 정시 8시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걸음걸이가 느리지만 확고했습니다. 서명록입니다. 간단한 인사였어요. 그의 눈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제가 먼저 무엇인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 같았죠.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말했어요. 서명록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보여줄 게 많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보여줄 게 많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은 자료를 준비해뒀다거나 설명해드리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첫 번째 건물로 향했습니다. 엔진 시험동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미세한 진동이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이곳에서 모든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서명록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넓은 홀 안에 거대한 엔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봤던 F404나 F414와 비슷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세부 구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1600회 정도 됩니다. 그 숫자에 움찔했어요. 1600회라는 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보통 몇십 회에서 몇백 회 정도가 일반적이거든요. 사고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온갖 부연 설명이 따라왔을 텐데요. 물론 작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같은 변명도 없었습니다. 서명록은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컴퓨터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종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오세진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저를 경계하는 기색도 과도하게 친절한 모습도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상대를 대하는 태도였죠.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모든 걸 열어드릴게요. 그 말에 좀 놀랐습니다. 보통은 검토 후에 또는 허가를 받고라는 단서가 붙거든요. 하지만 오세진은 바로 화면을 켰어요.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압력, 회전수, 추력 데이터들이었어요. 제가 30년간 봐온 바로 그런 숫자들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실패나 이상 수치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세진이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실패 기록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초기 몇백 번의 시험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진동 초과, 온도 이상, 연소 불안정 등등. 하지만 갈수록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최근 수백 번의 시험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미국의 검증된 엔진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어요.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오세진은 기분 나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의심하셔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실시간 센서 데이터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진짜라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수준의 엔진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서명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내일 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침에 가졌던 확신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건물로 안내받았습니다. 비행시험 데이터센터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서명록과 오세진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건물 안은 첨단 시설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각종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곳이 모든 비행 데이터가 집결되는 곳입니다. 오세진이 설명했어요. 중앙 콘솔에 앉아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딸깍, 딸깍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울렸어요. 그리고 화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의 모든 비행 기록입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스크롤을 내려도 데이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몇 번이나 비행했습니까? 1600회 정도입니다. 그 숫자를 다시 들으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F-35 개발 과정에서도 이 정도 비행 횟수는 드물었거든요. 오세진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시험 조건별 분류 데이터였어요. 저고도 비행, 고고도 비행, 기동성 테스트, 무기 시스템 연동.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3,000개가 넘는 세부 시험 조건이었어요.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겁니까? 네, 빠진 건 없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체계적인 시험은 록히드 정도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사고 기록을 보여주세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오세진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새로운 화면을 켰습니다. 안전사고 0건, 기체 손실 0건, 파일럿 부상 0건.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1600번의 비행에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세진이 상세 기록을 열었어요. 일자별로 모든 비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날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초기에는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엔진 출력 부족, 조종 계통 이상, 착륙 장치 문제 등등. 하지만 모두 지상에서 발견된 문제들이었어요. 비행 중 사고는 정말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기록은 처음 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서명록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숨기지 않거든요. 그 말에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성공만 부각하려고 했거든요. 실패 데이터는 최대한 축소하거나 숨기려고 했죠. 실패 기록도 보여드릴까요? 오세진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폴더가 열렸습니다. 개발 과정 실패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수천 번의 지상시험 실패 기록들이었어요. 엔진 폭발, 시스템 오류, 소재 결함, 설계 문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체계성이었어요. 모든 실패에 대해 원인 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42개월.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42개월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42개월이라는 시간. 1600번의 비행.
13,000개의 시험 조건. 그리고 사고 제로. 이 모든 것이 진짜라면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벌컥 진동했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진행 상황은 어떤가? 예상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나? 칼 로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보고서를 쓸 거라고 확신하는 투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완성도였어요. 조립 수준이 아니라 독자 개발 능력이었죠. 이 데이터를 본사에 보고해도 됩니까? 서명록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변명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어요. 오세진이 USB를 하나 건넸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분석해보세요. 제가 그 USB를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정말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미국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의 기술이 부족하다고 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볼펜 뚜껑을 딸깍 돌려 잠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내일은 실제 엔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록이 말했어요. 실물을요? 네, 돌아가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전투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분명했어요. KF-21 보라매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한국 하늘을 나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받아들여야겠다는 결심이었죠.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리사 가넷에게 중간 보고를 보내야 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결국 짧게 한 문장만 적었어요. 예상과 다릅니다.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 하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3일째 아침 가장 큰 건물로 안내받았습니다. 종합정비동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서명록과 함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아린입니다. 엔진 개발 책임을 맡고 있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작업복에 기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눈빛이 또렷했어요. 악수를 할 때 손에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천장이 5층 건물 높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머리 위로 지나다니고 있었죠. 여기서 모든 엔진을 조립하고 시험합니다. 정아린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바닥에는 여러 대의 엔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건 완성된 상태였고 어떤 건 분해되어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린이 하나의 엔진 앞에서 멈췄어요.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제가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의 정교함이 놀라웠어요. 미국 제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재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 대답이 의외였어요. 보통은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라이선스를 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정말 독자 개발입니까? 정아린이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각종 실험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금속 시편들과 측정 기계들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소재를 여기서 테스트합니다. 46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요. 46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항공 엔진에 도전한 지 그렇게 오래됐다는 뜻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온갖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온도별, 압력별, 시간별로 세분화된 데이터였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네,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아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구역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실물 크기의 엔진이 시험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들이 온몸에 달려 있었어요. 지금 시험 중입니다. 웅웅 하는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바닥을 타고 발끝까지 전해왔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회전수 모든 게 정상 범위였어요. 얼마나 오래 돌릴 수 있습니까? 연속 24시간은 문제 없습니다. 24시간 연속 가동이라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내구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칼 로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줄리언, 상황이 어떤가? 아직 검토 중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예상한 대로 문제가 많나? 제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예상과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세한 분석? 우리가 원하는 건 명확한 결론이야. 기술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결론 말이지. 그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론이 먼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사실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아린이 제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정아린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두꺼운 폴더였는데 실패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폴더를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모두 실패한 시험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어 내려갔어요. 1978년 첫 시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폭발, 화재, 진동, 소음, 출력 부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났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했어요. 그리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을 보관합니까? 실패는 자산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미국에서는 실패를 감추려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실패를 배움의 재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어요. 최근 몇 년간은 실패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실패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모든 문제를 다 겪어봤거든요. 정아린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더 높은 음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진동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출력 테스트입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어요. 온도와 압력이 급상승했지만 모든 게 안전 범위 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숫자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의 숫자들은 모두 진짜였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수준의 엔진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말이죠. 볼펜 뚜껑을 딸깍 돌려 잠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신에 찬 동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칼 로원이었어요. 시간을 보니 미국은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줄리언, 솔직히 말해보자.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에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내 중간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이상해. 제가 보낸 짧은 보고서를 말하는 거였죠. 예상과 다르다고 쓴 바로 그 문장 말입니다. 사실을 보고한 겁니다. 사실? 줄리언,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이 아니야. 결론이야. 그 말에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칼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원하십니까? 한국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결론. 우리가 파트너십을 통해 도와야 한다는 결론 말이야. 직설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술 평가가 아니라 사업적 결론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야. 같은 숫자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보고서에 타협했다가 사고로 이어졌던 그때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본 것만 쓸 겁니다. 줄리언, 현실을 봐.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사업 보고서야. 칼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우리 입장을 이해하길 바라고 있어.
개인적인 양심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생각하라고.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휘에서 30년을 일했거든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직한 데이터 분석이야말로 진짜 회사를 위하는 일이라는 목소리였어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내일까지 초안을 보내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자락에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는 멈춰섰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칼이 원하는 대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써야 할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줄리언, 회사 차원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큰 그림을 보라. 마이너스 칼. 큰 그림이라는 말이 씁쓸했어요. 결국 사업이 우선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메시지도 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리사 가네색에서였어요. 중간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특히 기술적 한계나 파트너십 필요성에 대해서요. 리사까지도 똑같은 결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계를 부각하고 미국의 도움 필요성을 강조하라는 거였어요. 침대에 앉아서 깊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1600번의 시험, 13,000개의 시험 조건, 사고제로 기록, 46년간 축적된 데이터.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사에서는 반대 결론을 원할까요? 갑자기 깨달았어요. 기술적 우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적 이해관계가 문제였어요.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지위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거였어요.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종속을 유지하려는 거였죠. 칼 로원의 진짜 목적이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평가절하해서 미국 의존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어요. 제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회사를 배신할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도 없었어요. 볼펜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번 돌려서 잠갔을 텐데요. 이번에는 그냥 열어둔 채로 놔뒀어요. 결심을 내린 거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쓰기로 한 거였어요.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명확하게 적었어요.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비로소 제 자신에게 정직해진 기분이었어요. 계속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정리했습니다. 시험 횟수, 성공률, 기술적 완성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지원 없이도 독자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보고서를 보낸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칼은 분노할 것이고 회사에서는 저를 문제 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쓰는 게 제 일이니까요. 창밖 달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습니다. 네 번째 날 아침, 정아린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연구소였어요.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심장부입니다. 철문을 여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놀라셨죠? 정아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각종 연구실을 지나쳤습니다. 소재 연구실, 연소기 개발실, 터빈 설계실. 모든 곳에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종합 시뮬레이션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화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차원 엔진 모델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온갖 데이터들이 화려하게 표시되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제 엔진과 똑같이 작동하는 가상 모델이에요. 젊은 연구원이 설명해줬습니다. 김민수라고 자기소개했어요. 이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상황을 미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조작하자 엔진이 다양한 조건에서 작동했어요. 고온, 저온, 고압, 저압. 모든 극한 상황이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됐습니다. 실제 테스트 전에 이미 모든 걸 검증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에서는 실패가 거의 없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의 시험 성공률이 그렇게 높았는지 말이에요. 미리 모든 변수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실물 엔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시대별로 개발된 엔진들이 순서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정말 조잡했어요. 외국 엔진을 분해해서 따라 만든 티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정교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시도작입니다. 정아린이 가장 오래된 엔진을 가리켰어요. 1978년에 만들었는데 30초도 못 돌아가고 폭발했어요. 그 옆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엔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개선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몇 번째까지 실패했습니까? 정확히는 세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수십 번은 될 겁니다. 수십 번의 실패를 겪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끈기가 대단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엔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세련되고 정밀했습니다. 미국 제품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게 현재 버전입니다. 정말 독자 기술로 만든 겁니까? 핵심 부품 하나하나 모두 우리 기술입니다. 정아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하지만 자만이 아니라 성취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개발 과정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처참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폭발로 시험장이 박살난 사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년치 연구가 한순간에 날아간 거였죠. 그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정아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포기할 뻔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요? 외국에서 사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남의 것에 의존해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주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실패는 지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정아린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다시 시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점화 시험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거대한 엔진이 시험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센서들이 빼곡히 달려 있었어요. 점화 준비 완료입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그 순간 엔진에서 푸른 불꽃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소리가 울렸어요.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수치들은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성공입니다. 기술자들이 환호했어요. 그런데 정아린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한마디만 했어요. 꺼지지 마라.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순간을 보며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푸른 불꽃이 한국의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 설 수 있어요. 정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혼자 선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칼에게서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언제 보내는가? 회사 입장을 고려해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둬라.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본 진실을 쓸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서명록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비행을 보시겠습니까? 공군 기지로 이동했어요. 활주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끝에 KF-21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날렵한 외형의 은색 도장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엔진 흡입구가 위용 있게 벌어져 있었죠. 저게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나는 겁니까? 네,
100% 국산 엔진입니다. 조종사가 걸어 나왔어요. 젊은 공군 대위였습니다. 헬멧을 끼고 비행복을 입은 모습이 당당했어요. 박상민 대위입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눴어요. 이 기체를 몇 번이나 몰아봤습니까? 100번 정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조종사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타는 기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관제탑으로 올라가서 이륙을 지켜봤어요. KF-21이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륙 준비 완료. 무전에서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음성이었어요. 이륙 허가. 관제사가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KF-21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보였어요. 완벽한 이륙이었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멀어져 갔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줄리언, 보고서는 아직 안 보냈나? KF-21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어요. 곧 보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실? 무슨 사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칼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줄리언, 정신 차려.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결론인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야.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정확한 평가보다 사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였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뭐라고? 저는 제가 본 것만 쓸 겁니다. 칼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줄리언, 회사에서의 내 위치를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질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KF-21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고속으로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멋있죠? 서명록이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저 안에 우리의 꿈이 들어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비행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꿈이 하늘을 나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 담겨 있었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항공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내기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를 보내면 제 커리어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클릭했습니다.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리사 가넷에게도 참조로 보냈어요. 워싱턴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 했거든요. KF-21이 착륙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도 부드러웠습니다. 조종사가 기체에서 내렸어요. 헬멧을 벗은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완벽했습니다. 엔진은 어떠셨어요? 문제 없었어요. 출력도 충분하고 안정성도 좋았습니다. 조종사의 말이 제 보고서에 마지막 확신을 줬어요. 실제로 하늘을 난 사람이 증명하는 거였으니까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리사 가넷이었어요. 줄리언, 보고서 잘 받았어요. 좀 놀랍네요. 사실만 적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리사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칼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더 자세한 브리핑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럼 워싱턴 복귀 후에 면담하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진실을 기록으로 남긴 거였습니다. 서명록이 다가왔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는지 묻겠습니다마는 아닐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숫자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명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기술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한국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편견을 가지고 왔다가 진실을 보고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어요. 볼펜 뚜껑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그지 않고 그냥 열어뒀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니까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KF-21일까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한국 하늘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칼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라. 회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리사 가넷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워싱턴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할 것 같네요. 적어도 누군가는 제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대단한 일을 해낸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고도를 높였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음료수를 가져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지난 며칠을 정리해봤습니다. 줄리언 하트만이라는 남자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숫자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숫자 해석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같은 데이터도 편견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였죠. 둘째, 기술 개발에는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46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를 겪고도 계속 도전한 결과였어요. 셋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배움의 자산으로 여겼어요. 그 차이가 결국 성공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칼이 원했던 거짓 보고서는 일시적인 사업적 이익만 가져왔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과 괴리되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을 겁니다. 정확한 평가야말로 올바른 전략 수립의 기초였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개인 일기를 써봤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쓸 수 없었던 감정들을 적어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다. 조립만 하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독자 설계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다. 정아린의 말처럼 실패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는 철학이 결국 성공을 만들어냈다. 숫자만 믿고 살아온 내게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경험이었다. 데이터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꿈과 의지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써놓고 보니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솔직한 감정을 정리한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바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미국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칼은 제게 화를 낼 거고 회사에서도 문제 삼을지 모르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믿는 바를 지켰으니까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서명록에게서였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진실을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정아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엔진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엔진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메시지였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미국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가 잊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취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착륙 준비를 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안전벨트를 매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한국은 혼자서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KF-21 보라매가 그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댈 필요가 없는 자주 독립을 이룬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인 증인 말이에요. 볼펜을 꺼내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돌려 잠그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거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미국 땅에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편견 대신 사실을, 추측 대신 확인을 중시하게 됐어요. 공항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는 보라매가 오늘도 하늘을 날고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엔진으로 말이죠. 그 생각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증명하지 못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로 혼자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